네,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지문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독서 지문 쪽만 뽑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딱 합시다. 첫 번째 지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 지문 봤더니만은 교양 독서, 독서 생활 그쪽 내용인데 내용 자체는 확실히 어렵진 않아요. 할게요. 자, 1문단의 첫 번째 줄 갔더니만 상위 인지는 어떤 과업의 성취를 보장하는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로 시작합니다. 설명 대상 나왔으니까 표시는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상위인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뒤쪽을 봤더니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답니다. 자, 포함 관계만 기억하십니다. 일단 계속할게요.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시도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여기 글이 있으니까 그냥 읽어야지가 아니라 특정한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내가 똑바로 읽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게 상위 인지 중 자기 규제 기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러한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하는 지적 행위로 상위 인지 중 하나인 인지 조정이 있다. 자, 여기다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하는 지적인 행위로 상위 인지 중 하나인 인지 조정이 있다. 독해 과정 조정은 인지 조정의 일종으로까지만 해놓고 단어만 잠깐 볼게요.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하는 것 중에 인지 조정이라는 게 있고 그 인지 조정에는 독해 과정 조정이라는 게 포함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상위 인지가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자기 규제 기제, 그 다음에 인지 조정, 그 다음에 독해 과정 조정. 이렇게 포함 관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점점 영역이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하나 나왔습니다. 1번 문제 바로 갈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하는 문제인데 1번을 봤더니만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상위 인지에 해당한다. 그렇죠? 포함 관계 아까 확인했죠? 상위 인지 안에 자기 규제 기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시도한 행위를 스스로 평가하는 거. 아까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게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한 것이다. 1문단 첫 번째 문장이었나? 두 번째 문장이었나? 아무튼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3번을 봤더니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하는 인지 조정은 독해 과정 조정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써 있는데 지금 반대로 된 거 확인하셨어요. 독해 과정 조정이 인지 조정에 포함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3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포함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독해 과정 조정을 잘하는 사람이 독서 능력이 우수한 독자이자 나와 있습니다. 하고 이 문단 넘어가면 그래서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 가지고 독해 과정 조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쭉 나와 있는데 핵심은 요거 같습니다.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면서 뒤에 열거되는 이러한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하는 거 이게 우수한 독자의 모습이랍니다. 같은 말 이제 뒤에 반복이 돼요. 우수한 독자는 목적에 따라서 속도도 조절하고 독서 행동을 취하고 독서 능력이 부족한 독자와 동일한 수준의 백신을 가지다가도 독서 과정에 활용한 능력이 다르고 조금 더 가볼까? 조금 더. 자, 조금 더. 여기다. 우수한 독자는요.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표시 한번 해볼게. 목적에 따라 요만큼만 표시할 거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디 갔냐? 여기다. 우수한 독자는 독서 과정에서 문맥 정보를 이용하여서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추론하고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우수한 독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 문단인 건데 포인트는 목적에 따라서 읽는다 하나,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를 사전적으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문맥 정보, 글의 흐름에 맞춰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논리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글의 논리적인 구조, 그러니까 인과에 따라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타 등등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만약에
이 우수한 독자가 자기가 설정한 전략이 만약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뒤로 가볼까? 여기 나오네. 실패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다. 됐습니까? 하고 저는 산문단 분석을 안 할 겁니다. 이유가 단어만 볼게요. 목적, 전체, 그 다음에 뭐 어디였냐? 뭐 부족한 독자, 뭐 목적, 인지 조정. A 부분은 솔직하게 앞에 1, 2문단 나왔던 내용 그냥 반복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가 1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학생들 수업할 때 꼭 하는 얘기가 1번부터 3번의 이 교양 독서, 독서 생활, 아무튼 이 영역 언제까지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딴 건 모르겠는데 이 1번부터 3번 지문에 나오는 보기 문제들은 시간 낭비를 그냥 유도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직접적으로 선택지랑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A 잠깐 볼게요. A 볼게. 임상심리사 수련 과정에서 수련이란 말의 의미를 몰라서 유출을 했대요. 자, 1번 볼게. 문맥 정보를 활용하여서 관련 부분을 읽으면서까지 나와 있으니까 문맥 정보 활용해서 의미를 추론했어. 이게 본문 내용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B로 갈게요. 진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이 내용을 이해한데, 자, 진로 시간에 배웠던 건 얘기 나와서 2번 봤더니 배경 지식 얘기 나왔습니다.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자, 뒤쪽에 C 넘어갑니다. C를 봤더니만은 관련 자료를 찾아서 이해했다. 그래서 어디였냐? 다른 전략 사용했다. 문제 없죠? D 부분은 과감하게 패스할게요. 정답 바로 5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책을 읽은 다음에요.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5번에 봤더니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심층 내용을 파악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쉬움을 느낀 거랑 심층적으로 이해한 거랑 연관성은 앞만 봐도 제로일 것 같습니다. 정답 심플하게 5번 부르고 3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밖에서 이거 녹화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안 나오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소리 최대한 키우고 들어주세요. 오케이. 자, 3번 갑니다. A에 근거하여 라고 써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냥 1, 2 문단 내용 압축해 놓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기 박스에서 우리가 찾을 건 딱 하나야. 누가 우수한 독자냐야. 학생 2명 나오죠. 학생 갑이 있고 학생 을이 나와 있는데 중간이고 뭐고 간에 그냥 결론만 봅시다. 자, 블라블라 한 후에 학생의 실제 독서 결과를 봤더니 갑은 주제 파악에 실패인데 을은 주제 파악을 쉽게 했대요. 그러니까 갑이 여기서는 부족한 독자에 해당을 할 것이고 여기 나온 을이 우수한 독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심플하게 바로 4번 가볼게요. 서술어만 봅시다. 독서 능력은 을이 갑보다 우수하다. 을이 갑보다 우수하다고요. 되셨습니까? 나머지 선택지 보시게 되면 갑이 을보다 뛰어나다고 써있는 얘기밖에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예,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보기 싫까? 4에서 9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비문학 지문 읽는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글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각글하고 지금 낱글이 나와 있는데요. 각글의 첫 번째 문단 봤더니 모방이란으로 시작합니다. 설명대상 친절하게 첫 번째 문장부터 던져졌고요. 낱글도 설명대상 먼저 볼까요? 자, 일단 낱글을 봤더니 도킨슨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뭐 유명한 것 같아. 리처드 도킨슨, 이기적 유전자, 그치? 1문단 끝을 봤더니만은 밈이라고 하는 글자 딱 보입니다. 낱글의 설명대상 밈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각을 가겠습니다. 첫 줄부터 표시해 볼게요. 모방이란 새로운 행동이나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관찰하여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한다는 의미인데 좀 더 갈게요. 관찰과 학습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행동이나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포인트 관찰을 하여서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한다, 따라한다. 되셨죠? 그러니까 관찰하고 학습하는 게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 됐죠? 근데 A 부분 봤더니
이 모방의 개념을 인간과 고등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고 2문단부터 3문단까지였나? 3문단까지구나. 관련된 실험 얘기 나옵니다. 그 인간은 뭐 인간이고 여기 아이들이 여기 인간일 거고 그쵸? 다음에 뒤에 고등지능 동물 나와 있는데 누군가 봤더니만은 여기 침팬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실험 내용 보겠습니다. 2문단 가겠습니다. 자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기 한 명 더 나오는구나. 시범자가 나옵니다. 시범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따라하게 한 실험이 있었다. 아까 모방은 관찰과 학습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방과 관련된 실험이구나 바로 파악 가능할 겁니다. 자, 한번 계속 볼게요. 자, 동일한 구조의 플라스틱 먹이 상자 2개를 이용하는데 이거 말로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나? 잠깐만,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그림 그리면서 해볼게요. 자, 아무튼 자 동일한 구조의 플라스틱 먹이 상자 2개를 이용하는데 상자가 2개가 있답니다. 잠깐만. 갤럭시는 이게 좋아. 그냥 따라 그리고 꾹 기다리면은 오케이. 다음에 자 2개의 상자 차이는 내부가 투명하냐 아니면 불투명하냐 정도의 차이가 있답니다. 자, 각 상자의 위와 아래는 칸막이로 막혀 있고 계속할게요. 어디 보자. 각 상자 아래 칸에는 먹이와 먹이를 빼낼 수 있는 문이 있고 그 각 상자의 칸막이에는 이런 식으로 문이 달려 있답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는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안쪽에 이렇게 먹이가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먹이가 있답니다. 자, 아무튼간에 조금 더 윗칸에는 구멍만 뚫려 있다. 윗칸에는 구멍만 뚫려 있다. 이렇게 해서 구멍이 뚫려 있다. 자,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은 상자 위를 막대로 자, 이 문장 조금 중요해 보이네요.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볼게요. 상자 위를 막대로 툭툭 친 뒤에 구멍에 막대를 한번 집어넣는 시범자를 관찰한다. 자, 이 문단 쪽에서 기억하실게요. 이 시범자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상자 위를 툭툭 친 겁니다. 막대기를 그려볼까? 막대기 요걸로 툭툭 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막대기를 어떻게 한다? 요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답니다. 자, 아무튼 이어서 아래 칸에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문을 열고 막대기를 이용해서 먹이를 꺼내는 행동을 한답니다. 자, 요 행동에다가 쌤이 표시 한번 해볼게요. 막대기를 이용해서 먹이를 빼내는 행동까지. 자, 총 행동은 3단계로 진행했습니다. 툭툭 집어넣어. 4단계구나. 툭툭 집어넣어, 문 열어, 먹이 꺼내. 여기가 되셨죠? 자, 문제가 되는 거는 뒷부분입니다. 어린 침팬지들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린 침팬지들은 불투명 상자의 경우에는 시범을 잘 따라한 반면에,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4단계의 모든 행동, 툭툭 치고 그 다음에 집어넣고 열고 먹이 꺼낸 이 4개의 행동을 모두 다 따라했는데 어디서는 불투명한 상자에서는. 근데 웃긴 건 뭐냐, 투명 상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써 있을 겁니다. 투명 상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자, 무엇을 따라하지 않았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볼게. 먹이를 얻으려면 아래 칸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듯이 불필요한 행동을 알아서 제거한 뒤에, 자, 불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감을 잡으셨다면 요거의 내용은 다 이해했다고 확신합니다. 요겁니다. 툭툭 치는 거예요. 이게 먹이를 꺼낸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은 없잖아, 그치? 침팬지들은 투명한 상자에서는 이걸 따라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써볼까? 침팬지는 글씨가 날아다니네. 이것을 모방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상자가 불투명하든 투명하든 시범자의 행동을 따라 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간은 이 툭툭 치는 쓸데없는 행동까지 모방을 했답니다. 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3번째 문단부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지금 얘기한 거 조금만 더 떠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칸 조절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있어 보여.
자, 계속 할게요. 자, 우와, 잠깐만요. 이건 내 건데 왜 이렇게 손이 안 익을까? 자, 미안해, 됐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요. 자, 아까 불투명한 상자 같은 경우는 침팬지도 이 툭툭 치는 거 따라 했다는 거고, 인간도 툭툭 치는 거 다 따라 했다는 건데, 투명 상자에서만 차이가 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인간하고 침팬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방 능력 자체만 놓고 본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침팬지보다는 인간이 훨씬 더 뛰어나다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다 따라했으니까. 가자, 이렇게 모방 능력은 인간이 침팬지 고등지능 동물보다 훨씬 뛰어나다. 왜? 다 따라했으니까. 하지만 우리 효율성만 놓고 생각한다 그러면 인간보다는 침팬지가 더 뛰어나다, 이 정도까지는 내용 추론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침팬지가 효율성이 뛰어나냐? 쓸데없는 거 안 했으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정보를 갖다 씁니다. 세 번째 문단 갈게요.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의 이러한 차이를 신경과학의 차원에서 거울 뉴런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중요한 단어 같으니까 표시 한번 해볼게요. 거울 뉴런. 자, 거울 뉴런은 신경세포의 일종으로 다른 행위자의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할 때와 동일한 활성화를 보인다.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과 관련된 신경세포인가 봐. 계속 할게요. 실험에 따르면 행동에 대한 관찰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 그리고 모방에서 거울 뉴런의 활성화 정도가 상이하다 써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꽤 친절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요 순서대로 더 많은 활성화가 일어난다라고 써 있습니다. 요 순서대로입니다. 이렇게 표시해볼까? 요 순서로 활성화가 된다. 이 중에서 모방이 가장 높은 활성화를 보이는데, 자, 그리고 좀 더 드디어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행동 목표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는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연장류 모두에게서 일어난다. 즉, 앞에 그 상자 실험에서 요거 막대기로 툭툭 말고 요 상자 안에 있는 먹이를 끄집어내는 요 행동, 아니면 상자에다가 막대기를 집어넣고 문을 여는 요 행동에 있어서는 침팬지가 됐든 인간이 됐든 거울 뉴런의 활성화 정도는 똑같다는 겁니다. 왜? 목표가 분명하니까. 먹이를 꺼낸다는 목표가. 이해하셨죠? 근데 밑으로 봤더니만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의 거울 뉴런은 거의 활성화되지가 않았다. 목표 관찰이 어렵다. 즉 저걸 왜 하는가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막대기 툭툭 얘기하는 겁니다. 투명 상자의 윗감과 관련된 행동의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여, 나름 친절하게 써놨죠. 같은 말 반복. 해당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가 있다. 인간의 거울 뉴런은, 여기 표시 한번 해볼까? 인간의 거울 뉴런은 행동 목표 외에도 행동이 실현되는 방식이나 의도 모두 정교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 같은 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모방 능력은 잠깐만. 됐다. 모방 능력은 인간이 더 뛰어나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는 수준이라든가 활성화되는 케이스가 침팬지보다는 인간이 훨씬 더 많고 더 활성화 정도도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3문단 끝날 것 같습니다. 4문단이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합니다. 인간의 거울 뉴런은 뇌의 다른 부분과 함께 작용하여 모방의 수준을 높인다.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인간의 거울 뉴런은 스스로만 모방의 수준을 높인다. 인간은 있는 그대로까지 따라하는 모방 메커니즘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것까지 보이는 행동까지 정확히 모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모방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 이러면 각 글이 끝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쓰면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가와 관련한 건데 얘 먼저 지워볼까? 1번 들어가 있습니다. 1번을 봤더니, 자, 가만 놓고 볼게요. 거울 뉴런에 초점 맞춰서 뉴런의 기원 설명하다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모방의 과정을 바탕으로 자, 그 실험 얘기 나왔으니까 과정이라고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고연유랑 기능을 오케이 나온 거 맞아. 넘어가 볼게요. 3번 가볼게. 사례 일반화를 통해서 모방의 분류 기준을 보여줬대요. 모방 종류 나온 거 없었습니다. 다음에 4번 그렇지.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결국 인간 모방의 특성이었습니다. 하고 5번 가볼게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통해서 모방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인간 모방의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쌤은 지어보겠습니다. 인간 모방의 특성이 일단 포인트가 되니까. 됐습니까? 아닌가? 동물 특성도 뭐 그럴 수 있나? 아 잠깐만 그럼 5번 냅둬보자. 아 그치. 동물은 고등지능 동물은 인간보다는 모방을 좀 덜 한다였으니까 오케이 냅두겠습니다.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1번 볼게요. 실험에서 어린 침팬지가 행동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면 이퀄 저걸 왜 하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행동 툭툭 치는 거 하지 않을 것이다.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2번 아이들의 거울유로는 어린 침팬지들 거울유보다 달리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을 모방할 수 없을 것이다. 앞과 뒤만 볼게요. 아이들은 모방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X 가셔야 되겠네요. 침팬지보다 훨씬 많이 모방했잖아. 그치? 5번 문제 정답 바로 2번 가시면 될 것 같고 3번도 볼게요. 거울유론의 활성화가 모방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관찰과 행동의 실행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이다. 관련된 내용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분명 저기 어디 갔냐 3문단을 봤더니 행동에 대한 관찰과 행동을 실행할 때 얘네 둘에서도 거울유로는 활성화된다 그랬죠. 근데 모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단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관찰과 학습을 필수적으로 포함을 한다 그랬으니까 모방에서 관찰만 할 때 행동할 때보다 훨씬 더 거울유로는 활성화된다. 이렇게 가시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3번은 맞는 말 갑시다. 됐습니까? 요 그림은 이제 끝.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낱글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낱글 들어갈게요. 자 도킨스는 인간개체의 경쟁이나 협동, 희생이 자신의 복사본을 더 많이 버티는 유전자의 전략이라고 설명하면서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인간은 유전자의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어떤 학생이 그 얘기해야 돼. 리처드 도킨슨 이론의 핵심은 인간은 유전자 복제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간은 유전자의 번식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전자 명령만 따라갈 뿐. 아무튼 간에 나아가서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된다고 하면서 그러한 것을 밈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답니다. 도킨슨 교수가 밈이라는 것을 제안했답니다. 자, 좀 더 갈게요. 도킨슨에 의하면 밈이란 일단 정의 나오는 것 같으니까 표시할게요. 밈이란 유전과는 구별되는 문화와 관련된 복제의 기본 단위이다. 사후세계와 같은 관념, 패션 등은 한 인간에서 다른 인간에게 복제되는 밈의 사례이다. 유전자가 정자란 난자를 통해서 하나의 신체에서 다른 하나의 신체로 퍼뜨려진 것과 유사하게 밈도 모방의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퍼뜨려진다. 뭐 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도 인간을 매개로 해서 스스로를 복제하는 것처럼 밈도 인간을 매개로 해서 문화를 복제를 한다.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해서 또 다른 학자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블랙모어. 이름 멋있는 것 같아. 블랙모어는 이것을 기생숙주 모델로 설명을 했답니다. 기생숙주, 영어로 패러사이트, 숙주, 호스트. 뒤에 내용 쌤 안 읽을게요. 뒤에 내용 다 안 읽고 그냥 이렇게만 정리해 볼게요. 무언가가 숙주에 기생을 해서 자신의 숙주란다. 참 미안해. 숙주에 기생을 해서 왜 이러냐? 자신을 복제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게 기생숙주 모델인 건데 이미 쌤이 말로 다 정리는 끝났어요. 여기서 숙주가 누구냐?
인간에게 기생하면서 스스로를 복제하는 그게 밈이 기생. 그러니까 숙주는 인간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밈은 숙주인 인간을 토대로 해서 무엇을 복제하려고 하느냐? 얘기했잖아. 문화를 복제하려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 문단 마지막 줄을 보시게 되면은 앞에 했던 얘기 그냥 반복이에요. 나 그냥 여기다 미쳐볼게. 유전자 밈이 복제자이자 행위자로 기능한다. 즉 얘네들이 주체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는 인간 개체가 행위자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즉 수단이라든가 매개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되셨습니까? 자, 3문단 들어가겠습니다. 3문단 들어가서 일단 쌤은 여기 별표를 한번 쳐 볼게요.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일단 별표 친 이유가요. 자, 첫 줄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끊긴 것 같아. 밈의 전달이 모방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할 때 블랙모어는 모방을 전염, 개인적 학습,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과 구별한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즉 지금부터 나오는 전염, 개인적 학습,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은 모방이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얘네들이 왜 모방이 아닌가? 그 이유만 정리하시면 내용 정리 끝나겠죠, 그치?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손이 안 익어. 자,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전염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품하는 사람 보면 덩달아 하품할 때가 있다. 이러한 전염은 배우지 않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선천적 행동이기 때문에 모방이 아니다. 끝났습니다. 전염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방으로 보지를 않는답니다. 이 얘기가 아까 분명 첫 번째 문단, 가의 첫 번째 문단에 나왔었어요. 모방은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관찰해서 따라하는 거라며. 근데 전염은 선천적인 거니까 모방이 아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개인적 학습은 표시 한번 해볼까? 전염했고, 개인적 학습은 개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특정 행동, 반응이나 행동을 하는 것인데 관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방이 아니다. 그대로 적어 놓을게요. 개인적인 학습은 관찰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 예시까지 떠올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간에 모방이 아니다. 하고 나서 마지막 거. 이름도 길다.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은 주어진 자극에 따른 반응이, 자, 여긴 다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진 자극에 따른 반응이 적절한 보상이 되어서 그 자극이 강화되는 것이다. 자, 뒤쪽 문제 그 원숭이 미미 문제 때문에 일단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비모방적 사회적 학습에서는 다른 개체에 대한 관찰을 통해 특정 행동을 학습하지만 관찰도 있고 학습도 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의 대상이 행동 그 자체인 건데 이 비모방적 사회적 학습에서의 학습 대상은 행동 자체가 아니랍니다. 그럼 무엇을 학습하는 거냐? 적절한 보상을 받는 환경에 대해서 학습한 것이기 때문에 모방이 아니랍니다. 그대로 적어 놓을게요. 비모방적 사회적 학습은 그 관찰도 있고 잠깐만 방해 모드가 어디 있냐? 잠깐만 여기 있다. 방해금 좀 계속 할게요. 계속 할게요. 자, 관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도 일어나지만 이때 일어나는 학습이 행동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학습이기 때문에 모방으로 보지를 않는답니다. 말이 좀 복잡한가? 그냥 여기까지 해놓고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아까 4번 문제 정답은 4번 갈게요. 왜? 그 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어서. 됐죠? 자, 6번 문제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와 B라고 써 있는데 그냥 할게요. 보기 잠깐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 사육사들이 원숭이들에게 밭에서 캔 고구마를 모래밭에 매일 던져 주었고, 자, 원숭이들에게 고구마를 던져줬답니다. 계속 할게요.
이때 문제는 모래밭에 던져서 그 흙과 모래가 잔뜩 묻어 있답니다. 아, 그럼 먹기 안 좋잖아, 그치? 근데 어느 날 미미라 불리는 젊은 원숭이가 그런 고구마를 물가로 가져가서 씻어 먹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잡아놓고 선생님 조금만 메모 좀 할게요. 자, 이 미미라는 원숭이 한 거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미미가 한 건 딱 하나. 고구마를 씻는 행동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만은 이런 행동을 미미의 친척 원숭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했고 두세 대 만에 그 지역 대부분의 원숭이들이 조금 귀엽다. 고구마를 씻기 시작했대요. 고구마를 씻는 행동을 통해서 미미가 얻은 이점이 하나 있죠.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먹기 좋아졌습니다. 먹기 편해졌습니다. 이거를 추론하라고 낸 걸까? 자, 아무튼 간에 앞에 비모방적 사회적 학습 보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있다. 주어진 자극에 따른 반응이 보상이 되는 거라 했죠. 정리할게요. 고구마를 씻는다라는 요 행동이 먹기 편해졌다라고 하는 보상이 됐습니다. 즉, 이 행동을 따라한 것이 학습해서 그 행동으로 옮긴 것이 먹기 편해지는 보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원숭이들이 이 미미를 따라한 이유는 딱 하나죠. 고구마를 씻는 행동 자체를 따라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먹기 편한가를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방이 보기 박스에 나와 있는 요 행동은요, 모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친절하게 맨 뒤에 요 말까지 해주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있다. 물가에 가서 씻어 먹은 것은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의 사례다라고 할 수 있답니다. 결론 다시 얘기할게요. 앞에 정리한 얘네들의 핵심은 모방이 아니답니다. 그래서 봤더니 자 1번부터 볼게요.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로 씻는 행동을 선천적으로 할 줄 안다면, 자, 선천적인 행동이라면 얘는 모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죠. 그치? 새로운 행동을 배운 게 아니겠고 문제 없죠. 다음 2번 갈게요. 미미가 혼자서 고구마를 물가에 씻어먹는 것을 즐겼다면 자, 즐겼다라고 했으니까는 보상을 얻었다는 거죠. 그치?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특정 행동을 학습한 것이다. 즐겼으니까는 기분 좋아졌으니까는 보상 획득하는 방법을 학습한 겁니다. 3번 갑니다. 관찰을 통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는 환경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렇게 됐죠? 아무튼 미미의 친척 원숭이들이 미미를 따라 행동하게 되었군. 문제 없죠? 4번 갈게요. 물로 씻어 먹기 좋게 된 고구마가 보상으로 작용하여서 같은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세 대 만에 그 지역 대부분의 원숭이들이 고구마 씻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겠군. 비모방적 사회적인 학습이 일어났으니까 됐죠? 5번 갑니다. 힘들어. 미미를 관찰하여 흙과 모래가 묻은 고구마가 있으면 물로 씻어 먹는 것을 학습하게 된 원숭이는 미미를 모방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짜증나는 것 같아. 열심히 읽었더니만은 그냥 이게 결론이야. 이것은 비모방적 사회적 학습인 거지 모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쵸? 정답은 바로 5번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마지막 문단까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4번 갑니다. 밈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단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밈의 존재나 기능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 즉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존재를 한답니다. 그런데 디귿을 봤더니 밈의 이론의 지지자들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신경과학 관점에서 밈을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써 있는데 신경과학의 관점이란 말이 뭔가 눈에 띕니다. 앞에서 나왔던 요 내용이네. 거울 유령 관련된 요 내용이 얘가 그 신경세포라며. 이거 거울 이론과 관련된 얘기를 근거로 삼아서 회의론자들을 반박한다. 그 내용이구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잡았습니다. 8번 문제 가겠습니다. 기억에 근거하여 기억 어디 갔어? 거울 뉴런. 다시 기억은 거울 뉴런이고
디귿은 아까 지지, 밈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니은은 밈 이론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걔들을 반박할 수 있는 말인데 체크 해놨습니다. 1번 바로 갈게요. 거울유란 즉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다. 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라고 반박할 수 있겠네요. 1번 가겠습니다. 하고 나면은 7번 문제, 쌤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바보 문제라 그러는데 보기 볼게요. 자, 미미론을 바탕으로 보래요. 자손각계를 거부하는 독신주의는 밈을 통해서 번지고 있답니다. 문화적인 어떤 그 현상이 밈을 통해서 복제가 되고 있답니다. 이 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자손을 통해서 유전자를 전달하지 않는다. 아까 리처드 도킨슨 그 교수 얘기 나왔을 때 인간은 유전자 복제를 위한 수단이라며, 그치? 근데 밈이 유전자 복제를 막고 있는 거야. 됐죠? 그냥 이거 4분 그냥 갑시다.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겠다. 야. 자손을 통해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유전자의 전략과 자손과 이거면 독신주의의 미미 전략은 충돌할 수가 있다. 얘는 복제 원해, 얘는 복제하지 마. 됐습니까? 마지막 어휘 문제는 뭐 4번 뭐 딱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좀 끊었다 갈게요.